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파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와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게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만 오늘 인터뷰 진행하게 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선거구 출마하시는데 역대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는 곳이죠. 예, 32년 동안 한 번도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놓고 보면은 보수색이 굉장히 짙어 보이고 또 후보에게는 당연히 험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직전 두 번의 총선이 그 진한 색을 좀 옅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2연속 40% 이상의 득표율이 있었는데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야, 마산 회원구의 정치 지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후보께서는 직접 느끼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예.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진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저는 민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다음 장사가 안 돼서 환장하겠다. 예.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다음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정말 혈압도 올라 죽겠다. 예. 그다음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주부들은 야 10만 원 갖고 장 보러 갔더만 살 게 없더라.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 예. 그다음 과일도 또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가격을 물어만 보고 사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금사가 금채소가 된 지 오래다. 이런 말을 했고 희망이 없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2년이 20년 갔다. 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또 제발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해 달라. 제발 좀 이겨달라. 바꿔달라. 뭐 이런 것들을 총합해 보면 예. 정말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게 저는 민심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한쪽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한쪽은 보면 정권 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산 회원구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후보님의 방송 출연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테니까 마산 회원구민이 정말 정권 심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좀 어떤 이유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 만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예, 저에게 예. 하시는 말을 예, 전달해 드린 것처럼 그 속에 저는 다 녹아 있다 보고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사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또 고유가, 또 공공요금들이 각종 요금들이 다 인상이 됐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야 민생 파탄 정부다.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로 이제 그 대중무역 적자가 중국하고 교역을 한 이래고 처음으로 생긴 일이거든요. 이런 적자, 그다음 수출액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과 가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경제 파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제 종속적 외교 때문에 외교를 할 때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에게는 퍼주기만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반중국 반러시아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정책을 써으로 해서 중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하던 것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왔던 이제 외교 파탄 문제 이런 것들도 정권의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평화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보 파탄, 또 평화에 대한 파탄 이런 이제 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언론에 대한 압박, 회칼 얘기도 나오고 국민들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아예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심지어 국민의 대표란 국회의원마저도 입을 틀어막는 정권, 입틀막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면 언론에 대한 파탄을 시킨 정부가 아니냐 이런 말. 그러면 온갖 정부 부처의 인사를 보면 검사들로 드글드글합니다. 도대체 검사들을 그 인사를 해서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다. 그래서 인사 파탄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인사 정원을 의사 정원 강행, 또 그럼 이제 대통령이 9번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와 관련된 검사들의 편향적 수사 이런 걸 보면 민주주의도 거의 파탄재기에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전체로 모으면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이사 폭탄,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남은 3년이 더 힘들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제가 쭉 설명했던 이런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다. 예.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순호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잘 들어왔을 텐데 이번 총선 도전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왜 송순호 후보가 그럼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총선에 도전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예. 저는 이제 시의원 3번, 이제 도의원 1번, 16년 동안 지방의정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을 합치면 한 30년 정도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행정학과의 김인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저는 고향이 이제 합천이기 때문에 마산 온 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 올 때만 하더라도 마산은 전국 7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남의 7대 도시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3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마산이 쇠락하고 쇠퇴했는데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래 보면 과연 마산 시민들이 전국 7대 도시를 경남의 7대 도시에도 안 되게끔 만드는 거냐. 저는 마산 시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산 시민들은 32년 동안 마산을 좀 더 살게 좋게 해달라. 마산을 발전시켜달라. 이런 의지를 모아서 본인들의 권한을 국회의원이나 행정을 하는 시장에게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32년 동안 보니까 우리 마산 지역에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정당이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여러 당이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그 의원들에게만 우리 마산 시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마산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맡기면서 마산을 발전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마산을 거의 망쳐놓은 결과를 난 초래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산은 기업도 다 떠났어요. 청년도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뺏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산이란 이름마저도 뺏겼단 말이죠. 어째 보면 마산은 모든 걸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산을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마산을 잘 살게 발전시켜달라고 특정 정당 세력에게 마산을 맡겼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될 특정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이 마산이 망한 것 관련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32년 동안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 당선된 정치인들은 마산 시민들의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공천권을 진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들의 눈치는 안 봐요.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가 완전한 지역주의로 점철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문화와 지역주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마산의 새로운 마산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도전은 뭐냐면 이런 지역주의에 정말 맞짱 뜨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 교체, 인물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마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 자산들이 저는 16년간의 지방의정 활동, 그리고 30년 동안의 시민운동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과 눈치 보는 주민들의 힘으로 마산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맞붙게 되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MBC 경남홀에서 후보자 TV 토론회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윤한홍 후보, 국민의힘 윤 후보와의 또 설전 신경전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진행자였기 때문에 직접 느꼈는데 그렇죠. 윤한홍 후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윤한홍 후보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학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산고등학교를 졸업, 그때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행정고시가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 때 어쨌든 홍준표 도지사의 마음에 들었던지 경상남도 부지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행정적 처리 능력은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행정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예. 그때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는 뭐 많은 도움을 줘서 사실은 그때 윤한 안홍준 의원과 경선을 붙어서 안홍준 의원을 이기고 해운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재선을 하고 3선 도전하고 있는 예.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업무 처리 능력과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됐으면 뭐냐면 8년 동안 그래도 그러면 마산이 무너져 간다 이렇게 하면 마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마산을 뭔가 살렸어야 되는데 저는 마산은 8년 동안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다지 바뀐 게 없다. 예.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그 홍준표 후보와 윤한홍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경선을 했잖아요. 당내에서. 예. 그때 예를 들면 홍준표 때문에 사실 정치를 했다고 간이 아닌데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가서 도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도 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으면서 그걸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무리하게 이전했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자기 의정부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가질 자신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능력은 실무력과 뛰어날지 모르지만 예.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평가는 높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 능력 있겠구나 하는 기준들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점도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대 현안 마산 회원구 어떤 겁니까? 저는 마산의 최대 현안은 사실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문제라고 봐요. 인구 소멸 문제. 네. 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구 소멸하면 저출생 문제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쉽게 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의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해운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2023년도에 신생아 출생 숫자를 제가 동마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세계동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회성동에는 예.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5명이 태어났어요. 그다음 그렇게 안 됩니까? 합성 이동에는 6명. 예. 그다음 봉암동에는 7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 6, 7명. 이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동에서 일어나는 출생이 문제예요. 7년 후에 만 6년 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건데 결국 신입생은 5명, 6명, 7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걔들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적은 예, 출생률이 가장 낮죠. 예. 그런데 내서초등학교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내서초등학교 원래 신입생이 3명이라 그래요. 거의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학교가. 예. 그런데 전교생이 32명이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상태로 마산이 10년, 15년 정도 가게 되면 마산은 저는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이제 태산입니다. 예. 그래서 마산의 실질적인 가장 큰 해남 문제는 인구 소멸 문제를 출발로 해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예. 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야 된다. 우리 마산 해운구에도 마산 해운구 비상사태로 선포를 해서 이거와 관련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공약에 결혼, 출생, 양육의 1+1 그래서 2억 군을 예를 들면 결혼하고 출생하고 양육하는데 예. 그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마산의 가장 큰 해남 문제는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마산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국회 입성했을 시에 후보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유권자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발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후보자의 대표 공약 또 있겠습니까? 대표 공약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마산 해운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
공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하포구는 이제 해양공원이 생겼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 진해는 또 진해 해양공원이 또 있죠. 성산이나 어창구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산 해원구만 유독 공원이 없어요. 그나마 한 군데 있는 것이 이제 봉암 수원지. 거기는 이제 유원지라고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공원이라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마산 해운구 주민들이 주말이나 또 직장을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나마 이제 창원교도소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한 4만 7천 평 가까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부지를 정말 시민들에게 오로지 좀 돌려주는 시민공원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 부산에 이제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되고 나서 그게 시민공원으로 바뀐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창원교도소 때문에 마산 지역의 많은 그쪽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규모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마산 종합운동장이 본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NC 구단이 들어오면서 이제 NC 이제 프로 구단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는 해운구청의 기능을 하고 옛날에 종합운동장이 했던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원구에 새로운 종합 스포츠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보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보니까 합성동 공업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지의 면적이 한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시유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토지 매입비가 그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7만 평 정도 되니까 예. 거기에 요즘 파크 골프에 강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36홀짜리 파크 골프장을 한 개 였고, 예. 그다음에 사연 야구장 2면, 축구장도 한 2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배드민턴과 탁구를 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들도 좀 였고, 그 주차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주차장도 한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런 종합 스포츠 파크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 20초 그래요? 정도 있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이번 선거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2년 동안도 너무 힘들었는데 남은 3년 동안 우리의 국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어려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고 또한 이번 선거는 역시 마산을 망쳐놓은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산을 망쳐놓은 윤핵관, 윤한홍을 교체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